네, 현장에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정은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훈 시장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세계 최초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개발은 없었다라고 하고 용산 업무지구 개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구상과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용산이라는 지역을 봤을 때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많은 특징들이 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산 같은 지역들은 주거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도 외국 세력들이 많이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교통이 오지라는 얘기고 그 지역에는 뭐 주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들어갔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이 그런 맥락에서 세워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을 하면서 단순하게 과거처럼 오피스 시설만 넣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용도를 함께 넣는 계획안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게 업무시설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업시설, 호텔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택까지 함께 들어가는 큰 사업 계획안을 지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안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자의 필지를 쪼개서 각각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이 조화롭게 만들겠다라는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계획안에는 해당 사업지 전체 부지의 중심 지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초고층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네. 되죠. 이러면 전체 사업지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러한 초고층 빌딩을 하나 짓는데도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구상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네. 네, 송정은 기자 네. 지금 오세훈 시장 뭐 부푼 꿈으로 해서 막 얘기도 했고, 근데 이게 12년 만에 지금 그 서울의 빈 땅에 대해서 첫 삽을 떴는데 제동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유죠? 네, 먼저 지난 11월 3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유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되겠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한 후에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당시 이제 최희영 정부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용산 업무지구 개발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네. 먼저 2010년대 당시 이제 오세훈 시장 1기 시절입니다.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제 사업자 갈등 등으로 통해서 이 사업이 좀 갈등을 빚다가 네. 2013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재임을 했던 선임이 됐던 시절에는 공식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 네. 이후에는 이제 2020년에 이 지구를 지대를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좀 됐다가요. 2021년에 오세훈 시장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박원순 시장의 도시 재생 기조를 철회를 하고 이 지구를 다시 한번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올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유자산 매각 중단 지시가 이제 이런 갈등의 좀 배경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되겠는데요.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이 땅은 지금 한국철도공사 이제 코레일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러자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생기게 됐죠. 국유재산 매각을 금지하라는데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용산업무지구 개발은 그럼 매각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냐?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3일, 12월 3일 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철도공사가 소유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역시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다. 이렇게 대상에 포함이 된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용산 부지는 사실상 매각 중단으로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일대 상권과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사업 전체로 봐서는 장애 요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침이 토지를 일단 매각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안 될 것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업 전체의 내용을 둘로 나눠보게 되면
계획을 조금 바꿨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로 나누게 되면 일단 뭐 오피스나 상업지구 같은 쪽을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주택 분양 쪽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피스나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각 방식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여의도 IFC를 만들 때 적용했던 방식인 네. 토지 임대부 방식이 있습니다. 어.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나 토지 네. 임대를 하나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토지를 매입할 때도 토지의 매입 대금을 충당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회 비용이 나가게 되죠. 자본 비용이 나가게 되죠. 하지만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에 투입되는 목돈이 감소하면서 어차피 나갈 금융 비용들은 토지 사용료로 충당할 수 있는 이 정도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업을 못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에 대한 것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용산에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분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용산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분양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존 계획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아예 바꿔서 주택을 공급하지만 주택조차도 분양이 아니라 토지 임대부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아예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이 낮는지 남지 않는지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택 보급률에서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악은 모자라고 용산이나 노원은 남는다라고 했을 때 정부나 여당은 2만 가구, 그다음에 서울시는 1만 가구도 힘들다는 이러한 해석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정책 기조는 뭐 짧게 잡아도 8년 이상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의지는 알겠지만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겁니다. 땅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땅이 나왔을 때 이 땅의 용도를 주택으로 더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이라고 하는 입지 그리고 서울에서 중심 상업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상업지구들은 분산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과 여의도가 중요한 지역이지만 네. 그 중간 지역에는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없죠. 예, 떨어져 그렇죠. 있는 느낌이죠. 네. 근데 만약에 용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연결된 느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안에서만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의 연계성도 중요하게 되는데 용산은 용산역이 이미 있습니다. KTX가 정찰하지 않는 거지 이미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만한 업무지구로서의 입지를 가진 곳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중심 업무지구로 특성을 키우고 주택을 일부 가져간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네.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럼 송정환 기자, 오세훈 시장 워낙 이게 용산 1조 대여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직접 서울시 관계부처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관계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이 정부의 매각 중단 지시는 전체 국유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방침이고 용산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팔지 말라 이런 뭐 별도의 지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해당 부지의 매각 여부는 땅 소유주인 코레일과 정부 간의 협의 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뭐 서울시는 별도 지시를 받은 게 없다. 기존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다소 좀 원론적인 답변을 그렇죠.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용산 부지도 매각 중단 대상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양측 입장이 현재로서는 이제 정명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서울시 측은 이제 토지 매각은 땅 주인인 코레일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토지 매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코레일과 그리고 철도공사의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되겠죠. 이 의지와 그리고 코레일과 협의하는 정부 부처 사이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이렇게는 일단은 논란에서 좀 비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충돌과 논란 비껴가는 거 여러 가지 행태가 보이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실 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용산 재개발로 뭐 미래 AI 100년 도시 만들겠다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과 별개로 분양은 진행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중하는 태도. 이러한 상충되는 태도, 그다음에 진행.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진행에 대해서는 좀 결과를 지켜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용산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 얘기는 이미 2000년대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정비창뿐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죠. 그 이후에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2010년대에 넘어가서 이 사업 자체가 좌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용산의 모든 지역이 방치가 되어 있다가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전면에 나오신 뒤부터 개발 계획이 나온 겁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 지역 자체가 2000년대부터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네. 것을 따져보면 거의 20년 정도? 이 정도 방치가 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또 갈린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주요한 지역을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하는 기간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양측의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일단 보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013년도에 그때 금융위기 때 이제 멈춘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12년 만에 재개되는 게 논의가 나왔는데 이게 땅으로 위치로 보면 용산역 뒤편인 거잖아요. 국회의사당 1.5배 정도. 결국에는 부동산 분위기가 이미 얘기가 나오면서 좀 변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이제 현장을 한번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네. 인근 부동산 중개업 수요 등의 문의를 해본 결과 이제 매물 접수는 있는데 실거래나 상담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용산 개발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호재로 작용했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호재로 작용했던 시기는 이제 2021년 이 현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좌초가 됐다. 2013년에 좌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전임 시장의 박원실 시장의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 기조를 철회하겠다. 이런 배경들이 작용을 하면서 인근 부동산 값이 한번 뛴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작년 2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정부가 되겠죠. 윤석열 정부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변곡점이 되면서 해당 지역과 이제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바로 서부 이촌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네, 그에 그렇죠. 비해서 비해서 서부 이촌동은 상대적인 이제 시장 평가는 떨어지는 지역인데 이 용산 국제업무 개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서부 이촌동 현장을 취재를 했었는데 이 최초 등록가가 한 25억 원대였다가 이틀 만에 5억 원을 올려서 파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좀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네. 그 84제곱미터 기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기공식이 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그 15, 11호 부동산 대책 등 이제 현 정부의 주택거래 이제 수요 억제책이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뭐 호가가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또 그 현재 그런 해당 지역에 그런 나와 있는 신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 11호 대책 시행을 전후해서 이제 기록된 것들이라 뭐 지금 여기가 좀 가격이 올랐다 이전에 비해 올랐다 아까 한 2년 전 작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보다 지금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용산 업무지구 개발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부동산 대책 시행을 전후한 거래량 증가에 따른 좀 가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소장 기자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오세훈 하면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이제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실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갈등이 세운 그 상가와 관련이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면은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도시 개발 정책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이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랑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서울시가 이제 고층 건물 허용을 위해서 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고시한 데 대해서 중앙 정부 쪽의 문화재 관련 기관이 종묘의 경관 훼손 우려를 들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격화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개발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까지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일대 토지 약 950평 정도를 한호건설이라는 이제 건설사가 보유를 했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의 사업 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이제 SH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호건설 측의 이제 주장은 이제 개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자체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오히려 자신들이 더 피해자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 시장의 녹지 도심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 커졌다. 2022년 경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완료 구역을 착공하는 준비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녹지 축 조성을 위해서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30개월이 넘게 걸리면서 지난해 8월, 작년 8월이 돼서야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는 건데요. 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면 한호건설 측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도 안 했다 우리는. 차라리 타지구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와 논쟁을 낳을 것이라면 이제 토지 매각을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심 개발 정책들이 좀 좌초되는, 많이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자께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오세훈표 도심 개발이 빨간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종묘, 한강버스, 그다음에 감사의 정원, 지금 용산 업무지구까지 전반적인 오세훈표 서울시 개발, 그다음에 도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의 서울시 정책을 보게 되면 한때는 개발 중심으로 많이 쏠렸다가 또 한때는 보존 중심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개발적으로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니냐,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건축물과 도시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노후화되고 네. 해당 지역을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과거에 유행했던 창조도시론, 그러니까 구도심의 복합개발을 함께 가져왔던 창조도시론의 맥락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막연하게 해당 지역을 그대로 보존만 해야 한다던가라는 주장과 그리고 무조건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공존을 할 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그래도 가능한 한 그 중간점을 찾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묘 쪽에서는 문화재 얘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용산 쪽으로 오게 되면 그만큼의 문화재 문제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어서 빠른 진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좀 더 보류가 되더라도 그러한 동일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집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곳을 만들어 주자가 아니라 이 도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임 서울시장님의 개발 방침이나 도시를 끌어가겠다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고 한편에서는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서울시 도시개발 문제는 어떠한 선거용, 이벤트용, 본인 자기 정치용이 아니라 진짜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정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